누가 진실을 삼킨 대가로 사랑까지 잃게 될까? 지혁은 은호와의 첫 협업을 수락한 뒤 회사에서 밀어붙이는 납품건과 디자인 의뢰 사이의 균열을 감지했다. 지혁은 그 균열이 단순한 일정 문제라고 여겼지만 계약서의 세부 금액과 수정 이력에서 서로 다른 버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키웠다. 지혁은 성재에게 조심스럽게 공유했으나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체면과 본부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계산을 멈추지 못했다. 성재는 위험 신호를 인정하면서도 은호와의 협업이 성사되면 이미지 개선과 실적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타협이 스스로를 조금씩 잠식한다는 걸 성재는 알았고 그 자각이 불편한 감정으로 남았다. 은호는 지역의 신중함을 믿고 싶었지만 카피, 의뢰를 준 측이 같은 디자인을 다른 카페에도 제시했다는 소문을 들으며 마음이 뒤틀렸다. 은호는 공정하게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 의지가 흔들릴수록 오해를 풀자던 결심이 다시 경계로 변했다. 그럼에도 은호는 지역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경찰 신고까지 도운 일을 떠올리며 신뢰를 다잡았다. 보호받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확신이 은호를 움직였다. 상철은 우연히 마주친 아들 앞에서 몸을 숨겼던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상철은 지역의 출생신고가 석 달 늦춰졌던 과거의 서류를 떠올리며 그때의 침묵이 지금의 단절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상철은 다정에게 그 시절의 사정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다정은 자신이 보육교사 지원에서 연이어 미끄러진 현실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다정은 남편과 큰아들의 가치관 차이가 커지는 걸 느끼면서도 어느 한쪽의 손을 쉽게 잡지 못했다. 다정이 주저할수록 상철은 가족에게 더 작아졌고 그 작아짐이 지역에게는 오랜 무시의 기억으로 쌓였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잦은 아르바이트로 허기를 달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옥래는 자신이 식충이처럼 살고 있다는 자책과 싸우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했고 김장수는 홀몸이 된 뒤 익힌 절제된 생활로 옥래를 다독였다. 두 노인은 서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다고 말하려 애쓰며 작은 수익 활동을 이어갔다. 그 소박한 일상이 지역과 다정, 상철의 폐부를 찌르는 거울이 되고 있었다. 수빈은 성재에게 거절당한 뒤 스스로의 계산법을 더 날카롭게 벼렸다. 수빈은 구독자 수와 광고 단가, 협찬 금액을 엑셀처럼 머릿속에 배열하며 성재에게 보인 단칼의 거절이 사실상 이미지 관리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빈은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쪽을 택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진행되던 만남은 약혼 직전 파혼으로 끝났고 수빈은 조건만 본 사람이라는 비난을 견디며 역으로 그 비난을 소재화했다. 수빈은 채널에서 갖춘 남자의 기준을 숫자와 사례로 풀어내겠다고 예고했고 하은은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했지만 수빈은 한번 밀어붙이면 돌아보지 않는 성격 그대로 속도를 더했다. 그 선택이 오히려 수빈을 금전 갈등과 허위 협찬 의혹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거란 예감은 아직 멀리 있었다. 고성희는 은호의 일상을 집요하게 관찰하며 정보를 모았다. 성희는 모성의 언어로 박영란을 감싸면서도 재혼 이후 굳힌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취합했다. 성희는 회사의 납품건에 얽힌 계약서 버전 차이를 알게 되자 그것이 성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먼저 계산했다. 성희는 은호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준비했고 필요하다면 은호와 지역의 협업을 사기와 투자 실패의 서사로 엮어 고발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간직했다. 영란은 조신한 태도로 학업과 작업을 병행했지만 전시 준비가 지연되는 사이 스폰서 약정이 틀어졌다. 영란은 자신이 타이틀만 화려하다는 말을 실제 계약서 문구에서 확인하며 마음이 갈라졌다. 영란은 성희에게 상황을 숨겼고 그 숨김이 쌓일수록 성희의 질문에 더 짧게 답했다. 성희는 딸의 침묵을 불안으로 번역했고 그 불안이 곧 통제의 언어로 치환되었다. 성재는 은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던 직진의 여파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역이 협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미묘한 패배감을 삼켰다. 성재는 은호가 힘들 때 보여준 꾸준함에 끌렸다. 동시에 성재는 본부장으로서 의심스러운 계약을 덮을 수 없다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희가 흘린 문장이 성재의 귀에 닿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나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성재는 그 말이 은호를 향한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사랑과 책임 중 무엇을 택하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지화는 실연 이후 무슨 일이든 내 일처럼 품어주던 의리로 영라의 운전과 보디가드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지화는 사람과의 접촉에 서툴지만
영나의 불안한 시선을 알아보고 적절한 거리에 배려를 배웠다. 그 배려가 쌓이자 영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짧았다. 영나의 약정 파기 소문이 기사화되는 순간 지완의 이름이 엮였고 지완은 이유 없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다. 지완은 억울함보다 영나의 평판이 무너질까 걱정했다. 강호는 누나 은호와 비교당한 기억에 갇혀 지쳐 있었다. 강호는 빠른 돈을 쫓아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돈의 냄새가 집까지 스며들자 순이는 식당의 장부를 붙들고 울었다. 순이는 남편이 떠난 뒤 의지처가 된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순이는 강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강호는 그 손을 빼냈다. 빼내는 순간조차 자신이 지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결정적 하루가 찾아왔다. 은호는 의뢰 측의 이중 계약 정황을 정리해 지역에게 보여주었다. 지역은 사내 결제 라인을 수정해 리스크를 줄이려 했고 성재는 해당 건을 보류 처리하며 체면을 걸었다. 그때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다. 지역과 은호의 협업이 원본을 도용했고 회사 납품은 사전 담합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과 함께 수빈의 채널 협찬 금액이 그 대가라는 의혹이 묶여 있었다. 수빈은 억울함을 방송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댓글은 허위 협찬과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번져갔다. 박진석은 본부의 결정 지연을 문제 삼았고 성희는 가정의 평화를 이유로 이혼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로 올렸다. 성희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성희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가족을 지키려면 선택하자고 말했다. 그 선택의 대상에는 성재와 은호, 지역과 상철, 그리고 영나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다. 그날 밤 옥내는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김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망을 돌렸다. 상철과 다정, 지역과 지완, 수빈과 하은이 각각의 자리에서 뛰었다. 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은호는 지역의 손을 짧게 잡았다가 놓았다. 서로의 체온이 남았지만 그 체온은 곧 차가운 통보로 대체되었다. 지역과 은호에게 사기 및 도용 혐의에 대한 공식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문자였다. 지역은 성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묻고 싶었지만 성재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성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한쪽은 사랑, 다른 한쪽은 무너질 수 없는 자리였다. 그때 다정의 오래된 봉투 하나가 지역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봉투에는 과거의 신고 지연 사유와 함께 상철과 다정이 감추어온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지역은 자신이 지키려 한 모든 관계의 축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성희와 눈이 마주쳤다.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폭발음 같은 알람이 울렸다. 고발인 조사 통지,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한 문장. 파혼 기자회견 내일 오전. 누구의 파혼이 누구의 몰락을 열어젖힐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누가 먼저 등을 돌릴 때 진짜의 얼굴이 드러날까. 파혼 기자회견 소식은 곧바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수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패션 크리에이터의 허영심과 사생활을 두고 떠들썩했다. 수빈은 방송에서 쌓아온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조건만 본다는 낙인이 다시 떠오르자 얼굴빛이 굳어졌다. 수빈은 자신이 고백했던 성재가 아니라 약혼자 후보와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강조하려 했으나 기자들의 초점은 오히려 성재 쪽으로 쏠렸다. 성재가 파혼의 그림자 속에 있다는 뉘앙스가 퍼졌고 은호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은 또다시 뒤틀렸다. 성재는 기자회견장을 찾지 않았다. 그는 집무실에서 파괴된 계약서 파일을 확인하며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그 파일 속에서 다른 이의 이름이 덧입혀진 걸 확인했을 때 성재는 은호가 누군가의 조작에 말려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 직감이 곧장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버지 박진석은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고 성희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은호와의 관계를 은근히 조롱했다. 두 부모의 언어가 교차하는 순간 성재는 자책과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한편 은호는 카페 아지트에 몰려든 손님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소문은 그녀를 지역과 사기 공모를 한 디자이너로 몰았고 은호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삼켰다. 은호는 강호를 떠올렸다. 동생이 위험한 제안에 흔들리는 걸 보며 정직이 결국 길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했다. 은호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디자인을 이어갔다. 스스로의 손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지역은 은호의 굳은 얼굴을 보며 아버지 상철에게 품었던 오래된 분노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봉투 속 이름을 다시 펼쳐들었다. 지역의 출생신고가 지연된 이유는 상철이 아니 다른 남자의 개입 때문이었다. 다정은 봉투에 그때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짧은 문장을 남겼다. 지역은 그 문장을
문장을 읽으며 분노 대신 복잡한 연민을 느꼈다. 그 연민은 다정을 향한 것이자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상철은 옥내의 병실 앞에서 다리를 떨며 서 있었다. 옥내가 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상철은 평생 책임으로 버텨온 자신의 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상철은 지역을 불러내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온 걸 모른 척했던 순간을 후회했다. 상철은 지역이 다른 남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감추는 편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역에게는 배신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성인은 은호의 일상에서 수집한 기록을 정리하며 고발건이 커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판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성인은 영나를 불러 너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고 단호히 말했다. 영나는 침묵했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스폰서 약정이 끊긴 건 사실이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성희의 기대를 저버리면 가문의 약점으로 몰릴 것이 분명했다. 영나는 무력감을 삼키며 지완을 떠올렸다. 그가 보여준 담담한 배려가 자신을 버티게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배려가 더 큰 위험으로 번질까 두려웠다. 지완은 영나가 불안에 흔들리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지켜주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모든 행동이 그 말을 대신했다. 그러나 지완의 이름이 이미 영나의 파기 소문에 엮이면서 댓글에는 보디가드와 은밀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말들이 오갔다. 지완은 억울함을 참으며 그 억울함이 영나를 더 고립시킨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 사이 순이는 강호가 손뗀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다.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었고 언제든 사기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거래였다. 순이는 강호를 붙잡으며 이 집안이 무너지는 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강호는 항상 누나와 비교만 한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반발했다. 순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강호는 눈길조차 피했다. 지역은 성재를 찾아가 제보자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으나 성재는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만 남겼다. 지역은 그 말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뉘앙스를 읽었지만 동시에 성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성재가 흔들리는 이유가 은호에 대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회사의 압박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호함이 오히려 지역을 더 긴장하게 했다. 다정은 옥내의 병실에서 봉투를 꺼내놓으며 지역과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내가 진실을 알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정은 아들이 끝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떨었지만 그 떨림조차 지역에겐 새로운 의문으로 다가왔다. 병실 복도에 올린 소식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옥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모여드는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투자 실패와 사기 혐의, 피의자 조사 통지. 이번에는 지역뿐 아니라 은호, 심지어 성재의 이름까지 포함돼 있었다. 성재는 문자를 읽으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는 곧장 은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은호는 경찰서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자신이 작업한 디자인 원본을 들고 있었고 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던 싸움이 아니야. 은호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가족 중 한 명이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과연 그 그림자는 누군가를 지켜줄 손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일까? 누가 끝내 손을 놓을 때 남는 건 사랑일까 아니면 상처일까? 경찰서 앞에서 은호를 불러 세운 이는 다름 아닌 지완이었다. 은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완은 차분하게 누나, 이 싸움은 증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군가 이미 판을 짰다고 말했다. 은호는 순간 안도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평소 과묵한 지완이 이토록 단호하게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고 그 단호함 속에서 은호는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지완은 영나와 얽힌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은호를 향한 책임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은호의 손에 든 디자인 원본을 받아들며 이걸 내게 맡겨. 내가 들어가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은호는 갈등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했지만 지완의 눈빛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읽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한편 성재는 회사 본부장실에서 아버지 박진석과 맞섰다. 진석은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지역을 감싸면
곧장 내 자리도 위태롭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성재는 흔들렸다. 그는 은호에게 품은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었다. 지혁이 그녀를 지켜내려는 모습에서 느낀 질투와 동시에 그녀가 보여준 꿋꿋함에 대한 존경이 얽히며 단순한 연정 이상의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성재는 결국 만약 은호가 쓰러진다면 우리 회사의 명예도 무너질 것이라고 답했다. 진석은 그 대답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성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또 다른 계산을 세웠다. 그녀는 은호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성재를 지킬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굳힐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수빈이 채널 생방송에서 협찬 비난은 조작이라며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수빈은 자신을 겨냥한 비난이 사실은 특정 세력이 꾸민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발언은 순간적 동정을 불러일으켰지만 곧바로 거짓말이라는 댓글이 폭주했다. 그러나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내가 고백한 사람은 성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했다. 이 고백은 성재와 은호 그리고 지혁까지 얽힌 복잡한 감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혁은 봉투 속 이름을 들여다보며 상철과 다정이 왜 침묵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 이름은 그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존재였다. 상철이 아닌 또 다른 남자의 흔적이 자신의 생의 시작에 박혀 있었다는 사실은 지혁이 쌓아온 자존심과 성취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지혁은 무너지는 대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지금 지켜야 할 건 은호다. 그 결심은 그의 눈빛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옥내의 상태는 위태로웠다. 병원 복도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앉아 있었다. 다정은 옥내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기도했지만 옆에서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감춘 진실이 결국 아들을 멀어지게 했음을 깨닫고 있었다. 지혁은 병실 문 앞에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눈빛은 화해보다는 더 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이 강호는 불법 자금 문제로 곤경에 빠졌다. 투자라 믿었던 일이 사실은 치밀한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강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순이의 식당에까지 위험이 번졌다. 순이는 너는 결국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구나라며 절규했지만 강호는 나는 원래부터 무너진 존재였다는 말을 남기고 뛰쳐나갔다. 그 말은 자책과 동시에 억울함의 외침이었다. 영란은 스폰서와의 약정 파기가 기사화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녀는 성희의 압박 속에서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무너졌다. 지환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란은 지환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란은 조용히 나 때문에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라고 속삭였지만 지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굳은 얼굴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성재는 결국 은호에게 직접 다가갔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번 일에서 내가 널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야라고 답했다. 그 답은 성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지켜야 할 자리와 함께 버티고 싶은 여인 사이에서 그는 더욱 깊은 갈등에 빠졌다. 결정적 순간은 또 찾아왔다. 회사 내부 회의에서 은호와 지혁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기 혐의, 피의자 명단에 오르며 계약 해지가 확정된 것이다. 충격에 휩싸인 지혁은 성재를 바라봤다. 성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그 눈빛에 묻어 있었다. 그러나 성재는 눈을 피했다. 그 회피는 곧 배신처럼 느껴졌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혁은 옥내의 침대 옆에 앉아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다정은 그 얼굴을 보며 아들이 더 이상 예전의 아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성희는 은밀한 전화를 걸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고발은 확정이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은호는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지혁에게 말했다. 끝까지 싸워볼 거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파혼 기자회견이라던 익명의 문자가 사실은 이혼 발표로 바뀐 것이다. 주인공은 성희와 박진석이었다. 그 발표는 단순한 가정사의 폭로가 아니었다. 회사와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었다. 성재는 그 발표 소식을 들은 뒤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몰랐다. 은호는 지혁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성재의 눈을 떠올렸다.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의 문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